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민입니다. 올해로 89살이 되었습니다. 60여 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돌봐왔고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고 진료실에 앉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 때마다 느끼는 건 제 인생의 전부가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을 노인의학에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와 영양 결핍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죠. 왜 이런 건강 정보를 나누냐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한 지식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들,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그네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복용 시간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따뜻한 안방인가요? 아니면 차가운 병실 침대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을 돕는 이 미네랄은 우리 몸의 작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성인의 65% 이상이 마그네슘 잠재적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10명 중 6, 7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가바라고 들어보셨나요?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의 줄임말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이 바로 이 가바 생성을 촉진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작은 소리에도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죠. 제가 마그네슘을 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은빛 바늘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우리 몸속에 신경이 꼬여 있을 때 마그네슘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늘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실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오히려 고생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바로 복용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꾸준히 섭취해야 신경 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걸 모르실까요? 제약회사나 건강식품 회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품만 팔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그네슘을 잠자기 직전에 먹어야 수면제처럼 효과가 있다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학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공복 시 마그네슘 흡수율이 30%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100mg을 먹어도 70mg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속쓰림이 생기고 가스가 차고 폭통이 오죠. 심한 경우 설사까지 합니다. 잠을 자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황금 시간대일까요? 저녁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이때가 최적입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서 흡수가 잘 되고 위 자극도 최소화됩니다.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령층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공복에 고용량 마그네슘을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마그네슘이 축적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과 병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수면제와 마그네슘을 같이 먹고 너무 깊이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근님이라는 7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정근님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수척하셨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죠. 정근님은 이미 여러 병원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천연 수면제라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서 매일 밤 잠자기 직전에 먹기 시작하셨죠. 처음 며칠은 심리적 기대 효과 때문인지 조금 나아지는 듯 했대요. 정근님도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폭통이 오고 설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밤중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했고 결국 수면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건 그때였습니다. 제가 복용 시간을 물어보니 역시나 자기 직전에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정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근님, 약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직후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고요. 정근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3주 후 정근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혈색이 돌아오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근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눈을 감으면 바로 아침이 와요. 신기하게도 속도 편하고 잠도 푹 자요. 그 후로 정근님은 꾸준히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을 드셨고 지금은 완전히 불면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가끔 병원에 오실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시간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똑같은 마그네슘이 시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누이는 젊을 때부터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했죠. 의사인 오빠가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은 오히려 잘 안 듣죠. 누이는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수면 유도 음악도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커녕 배에 가스가 차고 더 불편해했어요.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누이가 또 잠을 못 잤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 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내가 환자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저녁 식사 후로 바꿔봐. 한 달만 시도해봐. 누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한 달만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제간의 정으로 믿어주는 거라면서요. 그날부터 누이는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를 못 느꼈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속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가스가 차지 않고 배가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오빠, 정말 신기해. 이제 잠이 잘 와.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 고마워, 진작 말을 들을걸. 그 말을 듣고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오빠로서 누이를 도울 수 있어서 말이죠. 지금도 누이는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먹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대요. 가끔 만나면 이제는 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서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소홀히 하던 건강 습관이 있었다는 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평범한 진리도 새삼 느꼈고요. 이제 마그네슘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마그네슘 제품이 있죠. 약국에 가면 선반 가득 마그네슘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장량부터 알아야 합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350mg, 여성은 300mg이 적정량입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흡수율이 좋은 형태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글리시네이트, 트레오네이트, 말레이트 형태가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글리시네이트는 위장 장애가 적어서 민감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트레오네이트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형태도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값은 싸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변비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죠. 시트르산 마그네슘도 민감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 통곡물에도 풍부하고요. 호박씨,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마그네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마그네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 위험이 높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이 더욱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요. 일부 항생제와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분들은 특히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혈액 검사로 마그네슘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게 좋아요.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
이렇게 2번에 나누어 드시면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저녁 식사 후에 전량을 드셔도 됩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잘못된 상식들이에요. 이걸 바로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해, 마그네슘만 먹으면 꿀잠을 잔다?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도움을 주는 거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수면 환경,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 고용량이 더 효과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납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오해,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정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후가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발 식사 후에 드세요. 네 번째 오해, 천연이라 무해하다? 천연이어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영양제가 그렇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노인만 필요하다? 젊은 층도 마그네슘 결핍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가공식품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섯 번째 오해, 피곤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다. 피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철분 부족일 수도 있고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비타민 D 부족이나 단순한 수면 부족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 칼슘과 무조건 함께 먹어야 한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칼슘 대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먹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오해, 수면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함부로 중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가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의 진정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작은 지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잠을 찾았어요. 이런 단순한 진실을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3분 진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사도 답답하고 환자도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라도 이런 정보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조용한 조율자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수행하는 일꾼이에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마그네슘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은 부족하고 수면 시간은 짧죠. 이런 생활 습관이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충해줘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습관의 변화, 작은 지식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도 그런 작은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20분에서 30분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셔보세요. 처음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시간이 편안하냐 고통스럽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봤고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89살이 되도록 의사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그네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됩니다. 의대생 시절, 레지던트 시절, 그리고 개원이가 되어 수많은 환자를 만났던 시절들이요. 그때마다 느낀 건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이런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그네슘 복용법 같은 작은 지식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평생 환자 곁에서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담배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분, 운동을 시작하고 활력을 찾은 분, 식습관을 바꾸고 병을 이긴 분, 그리고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바꾸고 편안한 잠을 되찾은 분들까지요. 오늘 이 늙은 의사의 진심이 여러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인터넷, TV, 책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가 확실한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싶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늙은 의사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지식 그리고 실천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복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죠. 그 한 걸음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마그네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